네, 12월 24일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시장에도 산타가 찾아왔는데요.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일스탑 시간 통해서 다음 주장 대비 전략까지 알차게 세워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루돌프로 변신하신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공략주 가지고 오신 걸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들 다 정말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자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네, 올해 진짜 산타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네. 물론 종목별로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은 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네. 연초에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조금 쉬어가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좀 돌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특징된 종목으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넉 달 만에 8만 전자 돌파했는데요. 네. 리뷰 도와주실까요? 삼성전자 사실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이만큼 오른 거 정말 뿌듯하거든요. 근데 내년 전망이 계속해서 얘기 들으시겠지만 굉장히 좋은 게 삼성전자입니다. 아무래도 자율주행 쪽이나 전기차 쪽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차량용 반도체 제품이 잇따라 선보이면서 또 우리가 그동안 파운더리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투자 이제 본격적으로 된다면 내년에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 리뷰 짧게 도와주셨고요. 또 삼성전기도 좀 짧게 도와주실까요? 네. 삼성전기 너무 좀 마음에 들거든요. 와, 140%예요.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140%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삼성전기는 이때 이제 말씀드린 종목인데 주가가 거의 최저점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렇게 올랐는데 항상 이런 거 보실 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잡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조금 쉬어갈 때 보는 게 낫거든요. 네. 내년 전망 굉장히 밝기 때문에 삼성전기 앞으로 또 계속해서 봐야 될 종목, 기판 관련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봐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기에 이어서 현대모비스도 공략주 리뷰 짧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지난주 추천드렸는데 맞아요. 이번 주 계속 오르는 거예요. 뭔가 여기도 이제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우리가 좀 지쳐버리는 이 구간은 제가 잊어버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연스럽게 이 구간은 좀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3번 올랐지만 조금 쉬어가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모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 가능하다라고 리뷰 도와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LG전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래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LG전자 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네. 마음에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또 반도체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좋게 보고 LG 자동차라고 해야 되겠죠.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휴대폰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떼내는 것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CES에 대한 수혜까지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급등만 하면 쉬어가거든요. 조금 쉬어가더라도 이 윗단까지 도달될 수 있는 또 내년 실적 기대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공략주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장에서 우리가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공략주 2가지를 가지고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공략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RMR 시장 확장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영어로 된 약자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어떤 영어일까요? 레스토랑 간편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네. 음식료 업종 봐야 되는데 네.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까요? 현대그린푸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좀 소외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 시간대는 중대형주, 또 우량주, 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시총이 큰 기업들 중에 네. 바닥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 라면은 우리가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고 지금 시총이 1조 미만 뭐 몇천억짜리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양도세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금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코스피의 훈풍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면 현대그린푸드 보셔도 될 것 같고 보시는 대로 이제 단체급식 사업에 의존된 상황에서 사업이 좀 다각화되고 있고 레스토랑 간편식 시장 진출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료 업종 최근에 좋거든요. 뭐 네. 농심, 뭐 CJ 제일제당,
또 삼양식품 좋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지만 또 이제 또 9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미크론이 좀 확산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날개를 펼 수 있는 주가 바닥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3월부터 800억 정도 투자한 스마트 푸드 센터가 가동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50% 차지하는 단체 급식 비중을 조금씩 줄여갈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새로운 성장 시장이 있고, 또 단체 급식에서 이제 B2B에서 B2C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제품 양산과 함께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또 효율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또 앞으로 미국에서 단체 급식에 대한 수주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실적이 좀 다각화될 수 있고 새롭게 신사업 쪽으로 좀 도약할 수 있다면, 현재 나오고 있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음식료 업종 중에는 거의 제일 싼 기업이 현대 그린푸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로는 이렇게 리오프닝 관련주로 현대 그린푸드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더 잘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우리가 좀 이제 준비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 그렇죠. 차트 네. 보겠습니다. 이 현대 그린푸드가 정말 여기도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좀 6월 달에 좀 부각받다가 또 약간 또 우리 변이 바이러스 이야기 나오면서 또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요 구간에서 지금 기관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지루한 박스권을 오늘 돌파가 되는 첫 번째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도 월봉 흐름을 한번 보면 네. 월 차트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오, 월봉 흐름을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주가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 거래량이 없었어요. 지난달 뺄 때. 그러네요. 그럼 이번에 돌려주고 추가적으로 돌려주고 한 번 더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예쁘게 좀 심하게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현대 그린푸드는 올해보다 내년 전망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봉을 보시면 매수가를 우리가 이 가격이라면 시초가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10,000원 이상까지 좀 빠르게 도달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10,000원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를 뭐 8,200원 정도, 큰 의미는 없지만 8,200원 정도라면은 무난한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 추가적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이미용님께서 와 정말 많이 빠지긴 빠졌네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싸졌을 때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이렇게 현대 그린푸드 소개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0,000원이고요. 손절가는 8,200원 제시해주셨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자회사 상장이라고 네. 짧게 남겨주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회사 좀 많은 기업이에요. 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몇 개나 우리가 있어요? 자회사가 굉장히 한 5개 이상 되고, 네. 현재 우리 자동차 관련주가 이번 주 오늘 좀 맞아요. 올랐거든요. 네. 이제 자동차 순환매가 좀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럼 자동차 관련 종목인가 싶기도 한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네. 주실까요? 자, DY라는 기업인데 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정말 기업의 실적으로 따지면 주가가 지금 현재 너무나 좀 저평가가 심한 종목이고, 네. 최근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여기가 핵심 자율주행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회사는 굉장히 많아요. DY 오토가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DY 파워가 유압기기 제조 부분 영위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까지 출시를 앞당긴다고 했는데, 여기 DY 오토가 뭘 하냐면 자율주행 핵심으로 꼽히는 센서 클리닝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뭐냐면 자율주행에 탑재되어 가지고 레벨 4 이상에서 자율주행 핵심으로 알려진 기술력인데,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주가 뭐 MC넥스, 뭐 하이비전 시스템,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자율주행 우리가 현대차 관련주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조금 고개를 드는 것으로 봤을 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느냐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DY라는 기업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자회사 DY 오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그냥 자동차 관련주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DY 뭐 오토가 자동차 부품하지만 파워는 유압기기 관련된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뭐 기계 사업 부분도 하고 있는데, 여기가 막 세차기, 뭐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골프카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우리가 그 실적에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들에 대한 이런 성장성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이렇게 DY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좀 뭔가 이 연 차트를 먼저 봐야 돼요. 여기는 우리가 그래요? 어느 정도 주가가 못 갔는지. 참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주식이 실적이 좋아도 못 가요. 보면은 이게 2011년이고 네. 올해 지금 어때요? 거래량이 확 늘어났죠. 네. 이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한번 주목을 할 수가 있는 지금 종목으로 연봉을 채워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다음 주도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자, 10년 만에 올라가는 종목인데 월봉 흐름도 지금 뭔가 추세를 탔어요. 여기 네.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게 이게 바로 저는 매집봉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봉을 체크하면 되는데 자, 일봉 보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주가가 한번 잠깐 올랐으면 여기서 바로 무너지는데 무너지지가 않죠. 그러면은 바닥을 잡아가면서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올랐지만 매수가를 뭐 다음 주 시초가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간에서 한번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를 일단 7,500원 전고점 볼 수 있도록 하고 손절가는 요 6,000원을 제가 제시했는데 왜 6,000원이냐면 이 기업이 네. 너무 좋고 저평가는 맞아요. 하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가격권이 이탈되면 안 되니까 6,000원 라인 이탈되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 6,000원. 하지만 여기에 이탈돼도 길게 본다면 당연히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좋은 자리를 돌파를 하고 기관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종목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DY는 목표가 7,500원 전고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6,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주 두 가지 다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는 연말에다가 배당락일까지 네. 겹쳐 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 난감하시고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지수가 올라간다고 내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뭐 얼마 가고 밑에 찍고 이런 거 맞추려면 주식 수익 못 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코스피 안 올랐어요. 주 차트로 봤을 때. 반도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건 우리한테는 호재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또 많이 올라버리면 부담이 되는데 월요일 빠지고 화수목금 좀 올라서 올라주는데 반도체 관련주들이 내년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대형주 삼성전자, 삼성전기, LG전자,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종목들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미국 증시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주에 못 올랐던 종목들은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양도세 관련 이런 매물들이 이번 주에 계속 나왔어요. 아무래도 부담은 됩니다. 작년에 동학개미 열풍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가 큰 자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들도 못 움직였기 때문에 특정 섹터, 급등 섹터, 뭐 로봇 섹터 이런 거 말고는 정상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못 올랐어요. 그러면 네. 이런 움직임이 다음 주로 좀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이번 주에 못 올랐던 종목 연초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엉덩이를 무겁게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도 급등을 한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순서가 돌아온다. 그렇다면 지수가 예를 들어서 3,200, 300 간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부터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 우리는 대박이 나 있는 거예요. 지수가 그 정도 올라가면 전고점을 돌파하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된 다음에는 그때 가서 우리가 지수만 보고 할 게 아니라 종목들이 정말 많이 빠진 종목이 많구나. 순환매가 나오겠구나.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때가 아니구나. 수급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투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장에는 이번 주에 못 갔던 종목들이 다음 주에는 좀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고 무겁게 가져가자라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장을 대비하려면 오늘 시장을 알아야겠죠. 오늘 시장 10개 인기 검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1위에는 반도체 대장 자리했고요. 2, 3위에는 MLCC 2차 전지가 자리했습니다. 역시 연말이어서 그런지 7위에 위치한 배당주도 눈에 띄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10개 키워드 중에서 어떤 키워드 가장 좋아하시나요? 반도체죠. 계속 어쩐지 눈길이 네. 이쪽에 네. 계셨어요.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종목 일단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자고 하셨는데 네. 삼성전자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주에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삼성전자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다음 주에 배당락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화요일까지 주식을 사야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주고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고라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추세가 고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삼성전자 가지고 오늘 사서 월요일 날 팔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추세가 이번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을 때 급하게 따라잡는 것보다는 조금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 일단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은 항상 그래왔죠. 오르면은 한번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그렇네요. 그러면 오르면은 여기서 사서 요만큼 가서 뭐 수익 내려는 게 아니라 조금 조정을 보일 때 배당도 받으면서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내년에 일단은 반도체 업황 자체를 이끌 수 있는 대장주로 보고 있죠. 디램 가격, 또 디램의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고 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AR 산업지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견조하다면은 이 관련주 안에 중소형주도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기서 모으는 것보다 여기가 유리한 걸 알면서도 이제 지긋지긋한 하지만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큰 금액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가 이것저것 투자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내가 아는 기업 하나 삼성전자 해야 되겠다 하셨던 분들이 흔들리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고엔스탑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관심도 가질 수 있고 조정이 여기서 바로 나올지 한 번 더 위로 또 이렇게 확 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추세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추세라고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 반도체 업황 호조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내년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우리가 올해 제가 연말에 뭐라 말씀드리냐면 연초에 슈퍼 사이클이라고 했던 부분이 연말로 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자신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놨던 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반도체에 대한 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도 나왔는데 매수로 바꿨고 기관들도 하나둘씩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뷰를 바꾸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우리가 장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올해 도약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기 한번 살펴볼게요. 6.22%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여기도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 이제 제가 사실 여러 번 포트에도 편입을 하고 또 삼성전기가 오르는 날 삼성전자가 덜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삼성전자 많이 오를 때 삼성전기는 또 덜 올랐어요. 한번 보시면 여기 기판 관련주 항상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대장주를 이끌 수 있는 게 이 반도체 기판 쪽에 1조 정도 투자를 하면서 MLCC 카메라 모듈에 대한 전망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IT에 주력을 하고 있고 메인 카메라를 여기서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기가.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률이 확대가 된다면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임새가 다양해지고 5G 시대로 가도 수혜주가 될 수가 있고 뭐 팔색조 같은 종목이 삼성전기예요. 그런데 좀 제가 고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월요일 날 당장 이렇게 급등을 하지 못한다면 배당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쉬어주는 구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전체적인 추세가 우상향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도 이제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또 파는 가격이에요. 덥석덥석 이렇게 또 사는 게 아니라 네. 조금 쉬어갈 때 추세를 만들어줄 때 요럴 때는 사기 싫거든요. 주가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을 믿고 주가가 빠질 때 천천히 분할로 보신다면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전망 좋기 때문에 실적 호조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특징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4위에 위치한 현대모비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2.53%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다음 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여기도 우리가 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제가 전에 이제 지난주에도 이 현대모비스 소개해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주식을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여기가 별명이 있잖아요. 현대묘비스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도 안 올라서. 그런데 제가 어저께 사랑스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랬더니 사랑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줘야 주가가 오르거든요. 그동안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 지쳐서 버려버리려고 하는 종목이 현대모비스인데 우리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실적을 본다면은 우리가 주가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쇼티지 이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EGMP에 대한 이런 성장성, 전기차에 대한 현대차의 성장성, 기아, 미국에 대한 점유율, 자율주행 뭐 안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3번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쉬어갈 수는 있고 여기도 배당도 있겠지만 우리가 연초에 또 자동차 관련주를 또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현대모비스가 거기서 소외될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현대위아부터 전체적으로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우리가 뭐 도시 모빌리티, 로보틱스, 메타버스 새로운 먹거리 확장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관련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니까 공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한 상황이 이제 앞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바로 요 매물대까지는 1차적으로 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쉬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를 여기는 잊어버리세요. 요거 떨어진 거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저기서 모으는 것보다 여기서 모으면은 이게 한두 번 오르고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 우상향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현대모비스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고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현대차 그룹 전장 사업 전망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현대차가 사실은 네. 정말 대단한 게 올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도 어떻게 보면 도요타보다도 훨씬 더 성장성이 있고 수소차 하면 또 현대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도 전기차인데 뭐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데서는 우리가 전기로 다 충전해서 할 수가 없는 부분들 수소 쪽으로 우리가 현대차가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오히려 일본 도요타보다도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점유율을 보셔야 되거든요. 기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 점유율이 매우 늘어나고 있고 현대차도 아마 몇 년 후에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시를 많이 할 거고 지금 현재 아이오닉 5, 기아도 EV6 굉장히 성장성 전년 대비 100%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우리가 가볍게 볼 부분은 아니고 네. 또 자율주행 쪽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자동차 주식 전부 다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주가 먼저 올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자동차 관련주 그 대장주 역할을 현대차 그룹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에 대해서는 주가 전망 좋게 보신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6위에 위치한 LG전자 살펴볼 네. 텐데요. 오늘 0.36%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다음 주에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여기도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휴대폰 사업을 떼내고 이제 전장 사업 쪽이기 때문에 이름이 뭐 LG 자동차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LG전자는 우리가 프리미엄 가전 쪽으로 따지면은 1위죠. 그렇죠. 사실 1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너무 좋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됐고 여기도 지금 주가가 LG전자는 또 상한가를 가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중소형주로 따졌을 때도 이렇게 주가 많이 떨어지면 반등이 세게 나옵니다. 한번 오르면은 또 삼성전자보다 탄력이 조금 더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등할 때 사면은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금 요 라인 13만 원에서 14만 원 라인에서 배당락도 있고 배당을 많이 주진 않지만 네. 어느 정도 1월 달을 기대해 보면서 조정이 나온다면 볼 수 있는 기업이 LG전자라고 보고 있고 미래 먹거리 또 TV 쪽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각광받는 게 전장사업 애플카도 출시를 좀 앞당긴다는 이야기가 있고 애플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오르는 게 LG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계속 뉴스 같은 걸 체크를 해주시고 공급망이 우리가
다양해졌다. 차량용 반도체 직접 내재화한다는 이야기, 생산한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CES 또 수혜주로 또 LG전자가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요 기업도 우리가 요 15만 원 선 라인까지 좀 도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전자는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LG전자는 좀 상승 탄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LG그룹주들 내년에는 주도주 될 수 있을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LG 디스플레이도 사실 OLED 쪽으로도 매우 전망이 밝고 LG 네. 이노텍, 메타버스, LG는 지주회사로서 사실 또 들어올랐거든요. 이번에 블럭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LG 화학만 좀 많이 빠졌는데 또 거기도 과매도 라인이 온다면 과매도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바닥을 좀 잡아간다면 전반적인 LG 그룹주가 내년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실적이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LG 그룹 전망 밝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LG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10개의 종목들 고인스타 바라보겠습니다. 휴마시스 스탑, 그리고 위지윅 스튜디오 스탑 의견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렇게 고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공략주 2가지도 다 알아봤고요. 저희가 10개 종목들 고인스탑까지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네. 우리 코스파트너스 이정복 대표님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미리 크리스마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